인류학 이야기의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흔히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또는 일상생활과 아주 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어떻게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철학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남녀를 아는 겁니다. 남녀를 알고 좀 더 상징적으로 가면 음양을 아는 거예요. 남녀와 음양을 아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음양론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철학관도 생각할 수 있고 사주관상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거는 기술적으로 또 그걸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건데, 철학 자체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기술학이다 볼 수 있죠. 근데 철학 자체로 봤을 때도 남녀와 음양을 알면 사실 철학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물을 이해하고 할 때 내가 남자이고 내가 여자이고 라는 이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흔히 철학은 그것을 무시하게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이면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습니다. 요걸 알아야 동서철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서양 철학은 흔히 자연을 이용이죠. 이용이죠. 필요의 맥락에서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삶을 말이죠. 그 삶과 죽음, 죽기 때문에 죽을 인간,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또 경향이 있어요. 이건 둘 다 이분법의 소산이죠.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이분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같은 겁니다.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 인간을 죽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 같은 겁니다. 말은 다른 것 같은데, 바로 이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죽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간에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 전통 철학의 이분법은 흔히 논리적으로,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환유적으로 된다. 논리적, 환유적인 라인에 있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사실은 동양 철학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약간 언어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동양은 시인의 철학입니다. 시인의 철학. 흔히 동양 철학이 뭐냐 했을 때 흔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동양 철학. 도법자연의 철학이다, 도의 철학이다, 도학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좀 더 언어학적으로 닿게하면 시인의 철학이라. 시인의 철학이라. 시라는 게 바로 이제 은유죠, 그죠? 은유. 시인의 철학입니다. 흔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양에 시인이 없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명의 특징을 바라볼 때 이제 시인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양 철학은 어떻게 됩니까? 동양이 시인의 철학이라면 서양 철학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양 철학, 서양 철학인데, 서양은 철학인데 이게 뭡니까? 시인의 철학이 뭡니까? 이게 이제 동양이 시인의 철학이라면, 서양은 일종의 철학자라 볼 수 있죠. 철학의 철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철학의 철학이라는 건 논리 철학이 되겠죠. 논리, 과학 철학. 이게 이제 과학 철학이 되죠. 과학. 앞에 이제 논리가 없는 거는 과학이 안 되니까 논리, 과학 철학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딱 구분이 되죠. 동양은 시인의 철학이고 은유라면, 서양 철학은
논리 과학 철학이면 과학 철학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환유의 철학입니다. 환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양 철학을 시인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양 철학의 논리 과학 철학이다. 환유의 철학이라는 어떤 관점이 이제 병행되어 있는 거죠. 관점이. 그런 관점에 소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시인을 규정하는 여러 말이 있어요. 여러 말이 있는데,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인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를 전기와 전기불이 있는 그 방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전기불이 있는 방으로 비유해서 우주를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전기가 전등이 태양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게 시인입니다. 반대로 그 철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학자들은 사물이라는 존재를 존재자로 하나의 그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는 거야. 그게 이제 명사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중시하죠.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철학과 그게 또 과학의 철학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동서 철학을 과학의 철학과 시인의 철학으로 이제 구분해 볼 때 시인은 이중성, 상징이나 은유를 통해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언어를 사용하면서 존재에 도달한다. 시인은 그 이중성, 시적 형상화를 통해서 이 우주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물은 항상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존재를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 하이데거 같은 그 존재론 철학자가 나중에는 존재론의 이제 후기에 가면 그 시간과 존재와 시간에서 시간과 존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거는 뭐냐면 후기로 가서 전부 그 헬더른의 시를 갖고 시와 더불어 살았어요. 시를 해석하다가 죽었어요. 그 왜냐? 뒤늦게 안 거죠. 존재론이란 게 시인과 관련이 있구나. 시의 철학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안 거야. 그래서 시를 읽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만 바로 시인의 철학인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결국 시적 작업을 통해서 본래 존재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의 은유를 즐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런 시인들은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존재에 도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인이라 말하지만 시인이면 존재론적 철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보통 일상 언어는 은유와 한유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일상 언어 속에도 은유적, 시인적 언어를 다루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일상 언어 속에도 시적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 언어는 은유와 한유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서양의 철학자들이 그 언어의 은유성을 무시하고 환유성만 가지고 막 떠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뭐야? 하이데거의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뒤에 오히려 언어의 그 은유성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후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두 사람 다 188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발은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면서 존재와 존재자의 사이를 왕래했다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논리 실증, 즉 언어에서 나중에 존재로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묘하게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서로의 입장이 이제 가여가는 입장이 됐어요. 이제 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시인의 은유적 언어 사용과
과학자의 환유적 언어 사용이 이제 서로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도 결국은 자연적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뭐 문명을 구성한다 해도 자연적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자연에서 문명으로 가지만 다시 문명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어의 은유와 환유의 그 가역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돼. 툭에 보면 시인이 될 것이냐 과학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시인과 과학자가 있다면 많은 인간들은 때로는 시인이 되고 때로는 과학자가 되고 그 사이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막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사실은 언어의 환유와 은유를 과학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아는 거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동서 문명의 차이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명이란 것은 어쨌든 구성된 겁니다. 자연이 가만히 있으면 문명이 되는 게 아니야. 구성된 것이고 자연은 생성된 것이야. 구성된 것은 항상 해체될 수가 있어. 그 자연은 해체될 수가 없어. 자연을 우리가 해체할 수 있습니까? 해체할 수 없죠. 자연은 절대 해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약간 말이죠. 이 문명 자체와 자연을 크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도 해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서양 사람의 이제 하나의 자기 모순이죠. 서양 철학은 본래 사실 동일률이라는 그 모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서양은 이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해체론이라는 게 이제 막스와 데리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주장이 됐는데 그 막스의 계급 투쟁은 계급 해체이고 저 데리다의 뭐 동성애의 그 인정은 뭐 성해체죠. 이걸 문명 해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철학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문명의 해체가 곧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서양 사람들은 그걸 좀 착각을 한다고. 착각. 왜? 자연과학을 자연으로 느끼니까 당연히 해체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서양 사람의 이제 핸디캡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제 모두 얘기했듯이 남자와 이제 여자의 철학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여자의 철학.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섹스는 남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여자는 몸적 존재래요. 몸적 존재죠. 몸적 존재로서 재생산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죠. 남자는 거꾸로 문명적 존재라. 문명적 존재라서 이제 계속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남성적 특징. 남성은 슈팅한다, 쏘다, 이 총을 쏘다. 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도 슈팅이라 그럽니다. 눈으로 내가 본다, 눈을 쏘다, 눈초리, 그 시각을 쏘다 이렇게 하는 수가 많죠. 눈으로 뭐를 보는 건 쏘다 합니다. 총알을 쏘는 것도 쏘다입니다. 슈팅적 이 용어 이제 은유죠. 은유에서 여기 이제 사냥하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남성, 시각적 존재로서의 남성. 여기서 무엇을 먹다, 사냥하다, 먹다, 사냥하다 이런 그 관념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제 반대로 이제 히어링, 귀의 존재라. 남성이 눈의 존재라면 여성은 귀의 존재, 히어링, 에어, 듣는다. 이게 히어링이 나온 거예요. 귀의 존재라. 듣다, 수용하다. 이게 청각이 발달해. 근데 이제 남성이 먹다에 보면 여자는 먹히다야, 먹히다. 근데 먹히다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이제 흔히 그 계급론을 보면 먹다, 먹히다 하면 이제 먹다가 이제 주인이고 먹히다는 이제 노예야. 근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먹히다라는 게 은유적인 건데 여자는 어쩌면 남성에게 먹힘으로써 이게 은유적 표현이 먹힘으로써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가장 남자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뭡니까? 자연적 생성의 결과로서 애를 낳는 거거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남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대뇌 활동을 강력하게 해도 절대로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인간이 인큐베이터 같은 속에서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인공 수정에 의해서 이게 애가 이제 소위 공장 생산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모든 존재는 여자가 낳은 존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래의 인간을 마치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하는 것은 자연과 문명의 큰 이제 도전이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문명적 존재로서 전환되었다가 어쩌면 멸망할지도 모르죠. 그것에 의해서 멸망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상이라고 하는 아이디얼리즘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디얼리즘이 바로 디자이어야. 욕망이 이성입니다. 욕망이 이성. 이제 욕망이란 것은 후기 근대 철학에서 요즘도 유행하는 거죠. 욕망을 인정하는 게 유행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욕망은 뭡니까? 신체적 이성이야. 이성과 욕망은 같은데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욕망은 뭐야? 신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야. 반대는 뭐야? 이성은 뭐야? 대뇌가 가진 욕망이야. 그래서 그 이성이 끝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정반합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연장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반합이나 최근에 연장 개념, 차연 이런 연장 개념은 다 서양 철학의 논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좀 더 하면 남성은 시각, 미각, 후각, 입자, 실체를 중시하고 먹다. 여성은 청각, 촉각, 신체, 전율을 중시하고 여성은 음악 들을 때 전율이 빨리 옵니다. 남자보다. 그래서 락 페스티벌 같은 데는 여자들이 많죠. 귀가 예민한 존재란 말이야. 남자는 눈이 예민한 존재야.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성성을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전율이나 파동을 같이 느껴야 하나가 되거든요. 이 남성적 사고만 하면 하나가 안 돼. 남자들 모이면 전부 누가 지배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야. 하나가 안 돼. 여기에 여성적 특성, 은유로서의 여성이죠. 은유적이죠. 이 먹다 먹히다의 관계에서 여성적 특성이 바로 인류가 하나가 되는 전율을 느낀단 말이야. 이런 걸 인간이 공유했을 때 바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관념적 유물론이고 자연과학주의와 이게 잘못하면 이성은 파시즘으로 갑니다. 파시즘. 욕망도 이제 섹스 프리에서 프리섹스로 가면 이제 자본주의에서 또 파시즘으로 갈 수 있어. 욕망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인간의 사고 방식,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가 인간이 평화를 미래에 누리느냐 잃느냐의 갈림길에 있게 되는 겁니다. 동양 철학, 여성적 특성의 철학, 음양론의 철학 이런 것들이 중시되어야 오히려 이제 동서양이 평화도 이루고 인류가 오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제 도표하면 여성은 은유, 몸, 마음, 상상력, 시가. 여성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시가 은유를 좋아해요. 은율, 예술, 종교. 이건 이제 주술로 보면 동종주술에서 이제 접촉주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각, 소리의 특성이 있고 남자는 뭐야? 화학적 특성이 있고 정신 물질로 이분하죠. 몸, 마음은 하나인데 정신 물질이 이분하죠. 이성, 추상을 좋아하고 시가보다는 산문을 좋아해. 인과관계를 많이 따져. 이게 남성 특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과학, 수학이 있죠. 이게 이제 접촉주술에서 동종주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주술과까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남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얘기를 이제 도표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성적 특성은 은유에 있고 귀에 있고 남성적 특성은 환유에 있고 눈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좀 이해하면 앞으로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철학은
그 여성적 특성과 관련이 되는 그 예술로 가야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지금까지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그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 여성적 특성은 신체적 존재입니다. 여성은 신체가 여성이야 바로. 신체적 존재론이야. 그 신체적 존재라야 몸 전체에서 운율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율을 느끼는 거죠. 신체적 존재론은 이제 현상학과 존재론의 플러스인데 이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대인들은 의례를 중시합니다. 옛날에 뭐 철학을 하고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리추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원상제도 마찬가지죠. 관원상제도 리추얼을 하면서 그걸 리추얼을 통해서 거꾸로 철학을 배우는 거야. 요즘 거꾸로죠. 철학을 통해서 나중에 리추얼을 하는데 리추얼을 못하니까 말이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너희 대가리 속에서만 철학하지 말고 실천해라. 그래서 프락시스라는 거예요. 프락시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례를 중시하고 퍼포먼스를 중시하고 이게 이제 리추얼이죠. 그 신체적 존재는 행위와 실천을 피할 수 없다. 퍼포먼스와 실천. 너는 뭐 머리로만 철학하고 왜 실천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중시하는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철학과 프락시스 철학은 만나는데 요 문제는 그 퍼포먼스와 실천이란 게 퍼포먼스는 신체적 존재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르크스의 실천 프락시스는 남성성을 중시한다. 그 여성성을 중시하더라도 그걸 남성적 표현으로 중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철학이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존재로는 신체적 현상학과 존재론의 플러스고 의례, 퍼포먼스나 리추얼을 중시한다. 그죠? 신체적 존재는 행위, 퍼포먼스를 중시하죠. 그 다음에 실천을 피할 수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체적 존재론의 어떤 핵심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체적 존재론은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도학,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동서무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있어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야. 왕래할 수 있다고. 신체적 존재론은 한국의 철학이면서 제가 이야기한 철학이죠. 그래서 세계의 철학이며 인류의 미래 철학이 될 수 있다. 이 신체적 존재론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크게 써놨죠. 삶. 신체가 없는 삶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쓰지만은 신체가 없는 거는 삶은 없어요. 자, 삶은, 신체는, 알면 뭐야? 알면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다 언어야. 수학적 기호도 언어야. 삶은 알무로 대체될 수 없다. 이게. 아무리 머리가 발달하고 기상천외에 어떤 대뇌작용을 한다 해도 이 삶은 알무로 대체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삶은 고유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삶은 고유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 우리가 그것을 알미라는 언어체계, 과학체계 또는 수학체계에 의해서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인간의 그 문화가 하나의 데이터로 다 환원되어가 데이터만 가지면 인간 문화를 전부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언어의 기반이죠.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면서도 언어의 기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언어의 기반으로도 이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녀 음양을 알아야 되는 게 철학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남자는 동일성, 보편성, 권력, 출계, 혈통을 요구한다. 이것이 문명이다. 문명은 남자 중심, 정복, 전쟁, 국가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한다. 하늘은 땅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대뇌는 신체를 지배하고 싶어한다. 기계는 인간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남자는 무기다.
남자는 기표이다. 남자는 철학이다. 남자는 플러스이다. 남자는 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반에서 여자는 그렇죠. 관계성을 중시하고 일반성, 비권력, 비출계. 여자는 출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성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성은 자기가 낳은 애만 중시합니다. 아니 내가 낳은 애가 있는데 위대한 이 애가 있는데 무슨 조상을 중시합니까? 낳은 애가 더 중시하지. 남자는 오히려 조상을 중시해. 그 혈통을 중시한다.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애에 집중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자기가 낳은 애에 집중함으로써 또 애들이 클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그 애를 키우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남자들이 애를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하루만 보면 그냥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 기운 생동이 막 발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간 조심하지 않 됩니다. 자연은 여자 중심이야. 여자는 자연 중심이야. 자연은 여자 중심, 재생산, 가정, 평화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은 땅을 본받고 싶어한다. 땅은 하늘을 본받고 싶어한다. 하늘은 도를 본받고 싶어한다. 도는 자연을 본받고 싶어한다. 여자는 신체이다. 여자는 기이다. 의미야. 흔히 여자는 남자의 의미라 하잖아요. 이게 영화에도 나오죠. 여자는 남자의 의미다. 제법 철학적인 영화야 사실은. 기이다. 여자는 도학이다. 여자는 마이너스다. 음이죠. 여자는 공이다. 비어있다. 여자는 비어있음을 사실 스스로 아는 존재야. 남자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비해 볼 수 있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녀를 알고 음양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아주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철학을 설명하는 사람의 경우는 아직 철학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어려움을 즐긴다든지 그런 거죠. 다 쉬운 겁니다. 이상으로 철학의 남녀 음양을 가지고 철학은 쉽다는 것을 사실 설명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동서철학이 이제 교통하고 소통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